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례 지도사로 10년을 일한 김지영입니다. 올해 졸업을 했고요. 지금 대학원 준비 중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마지막 현장에서 매일 삶과 죽음과 이별과 애도를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고령 사회 장례 문화 변화와 미래라는 주제로 우리 어떤 시대를 지나고 있는지, 그리고 장례가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장례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것 같지만 막상 자신의 장례나 가족의 장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없죠. 네. 초고령 사회가 된 지금 장례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할 삶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장례의 본질,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나의 장례식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세요. 예전에는 이런 질문이 다소 낯설게 느껴졌어요. 죽음은 멀리 미루어 두어야 할 일이라고 여겨졌고, 장례는 가족이 알아서 치르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장례는 개인의 마지막 선택이자 가족과 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할 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죽음의 방식보다는 죽음을 둘러싼 방식이 더 중요해지고 있고, 누가 곁에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지, 어떤 방식으로 기억이 될 것인가가 장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을과 친족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 잔치로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가족 규모가 작아지고 관계가 느슨해졌습니다. 그래서 장례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준비하고 설계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장례 방식 차이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구조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장례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장례를 고인을 보내드리는 절차로만 생각하지만 실제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남은 사람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고인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통해 비로소 고인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장례는 죽은 사람만을 위한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리하는 관계의 재구성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장례는 단순한 처리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의례로 설명되었습니다. 유족과 공동체가 함께 죽음을 받아들이고 슬픔을 공유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장례는 끝이 아니라 상실 이후 삶을 다시 만드는 전환의 의식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우리는 왜 장례가 간소화된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더 깊어져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장례에서 심리적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죽음의 현실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연습과 입관을 보고 발인을 지켜보면서 비로소 정말 떠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과정이 있어야 애도의 첫 걸음이 시작됩니다. 장례는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일상에서 감정을 참아야 할 때가 많아요. 울면 안 된다라는 강박도 많고요. 그렇지만 장례식장에서는 마음껏 슬퍼하고 고인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 감정을 표현을 함으로써 애도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장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줍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기억하고 충분히 작별해야지만 다음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례는 화려한 장식보다
남겨진 사람이 자기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네,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장례는 공동체 유대를 강화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함께 애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서로 존재를 확인하고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가치와 규범을 전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고인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삶이 존중받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관계 형성을 돕습니다. 가족 구조가 변하고 기존 역할이 무너진 자리에서 남은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와 역할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례는 사회적 충격을 완화합니다. 개인의 죽음은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과 이웃,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장례는 그 충격을 대조적으로 받아내는 장치입니다. 장례는 슬픔을 나누는 자리를 넘어서 공동체가 관계를 다시 묶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현대 사회의 장례 절차는 3일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되게 간단해 보이죠? 근데 첫째 날을 운명하시면 운구에서 안치하고 빈소를 차리는 과정이 됩니다. 이때는 가족들이 갑작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이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첫째 날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해드려도 둘째 날 되시면 기억을 못 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옆에서 장례 지도사가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둘째 날은 연습과 입관을 진행되고 조문을 받고 본격적으로 문상의 의례가 이루어지죠. 이 과정은 유족에게 매우 감정적인 시간입니다. 동시에 고인과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셋째 날 발인식이 진행되고 화장 또는 매장으로 장례가 마무리돼요. 형식은 간단해 보여도 이 안에는 유족의 마음을 정리하고 고인의 배웅을 깊이 의미 있게 담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 절차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과거의 전통 장례는 매장 중심이었고요. 3일장, 5일장, 일정이 비교적 길었어요. 그리고 대가족이나 마을 공동체가 장례 중심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를 했어요. 그 시절 장례는 의례적인 격식이 매우 중요했어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제대로 치르는 것이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었죠. 그러나 오늘날의 장례는 화장과 자연장 중심이 되었고 가족장, 무빈소 장례, 소규모 장례로 훨씬 간소한 형식이 늘고 있습니다. 다 들어보신 단어들이죠. 네. 이것은 장례의 의미가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형식은 줄었지만 고인을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내실 있는 추모가 더 중요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장례는 이제 형식이 아니라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이별하는 시간을 갖느냐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장사 방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매장을 했었죠. 지금은 봉안담, 봉안묘처럼 정해진 시설에 모시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방식을 선택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수목장, 잔디장, 평전같이 자연장이 늘고 고인을 자연 속으로 편하게 모신다고 싶다는 바람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장례는 또 상골, 해양장, 유택동장 같이 방식이 선택지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점점 개인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모실 것인가가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가 더 중요해진 것이죠. 장례와 장사는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기억과 추모의 방식까지 함께 포함하여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할까요? 그 배경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초고령화 사회에서 단순히 65세 노인이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75세 이후 후기 고령 인구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인성 질환도 증가하게 되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다사사회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즉, 배웅할 사람은 많아지는데
그 옆에서 곁을 지킬 사람은 줄어드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장래 문화의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변화는 앞으로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1인 가구의 급증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비율이 늘면서 혼자 지내다 혼자 떠나는 삶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 1인 가구가 늘면서 장래는 가족만의 책임으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주가 중심이 되어 장래를 주도했다면 지금은 사회 서비스와 제도가 그 역할을 일부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돌봄이 가족 내부에서만 머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회가 함께 장래를 고민하고 장래는 이제 복지, 돌봄,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래는 인간관계의 마지막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정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변화의 동인은 화장률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2001년에 38%였어요. 그런데 최근 올 1월 달이죠. 95.1%. 사실상 전 국민 화장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매장은 예외적인 상태가 되었고요. 선택이 되었고 화장은 표준이 되었어요. 하지만 화장률이 높아졌다 해서 장래의 의미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화장 이후 어떻게 추모할 것인가, 기억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과제가 떠올랐습니다. 장래의 문화는 화장 자체가 아니라 화장 이후 기억과 장지 선택까지 폭넓은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동인입니다. 장사시설의 부족입니다. 화장이 늘었지만 이후에 고인을 어디에 모실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봉안시설과 자영장지가 점점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방식만으로는 수요가 감당하기 어려워진 상태예요. 이 때문에 봉안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3분장, 친환경 자연장, 다양한 형태로 추모 공간을 시야를 넓히고 있고 그거를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시설을 더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죽음 이후 공간을 어떻게 설계하고 그 공간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것인가에 문제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적 변화가 일고 있는데요. 죽음 교육의 제도화, 사전 장례 의향서 도입, 장사시설 확충, 디지털 추모 아카이브 같은 과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거 2023년 12월 20일 날 지금 입법 보고서로 채택이 되어서 연구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27일인가요? 통합돌봄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에 자택 임종까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한시적 매장 기간의 단축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31년이 되면 매장 문화는 불법으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 일시적인 정해진 곳에서만 매장이 됩니다. 그 외의 지역에서 매장은 불법이거든요. 네, 자기 땅도 안 됩니다. 네, 묻혔다가 저희가 했던 경우가 전라도 쪽에서 매장을 갔는데 이제 동네하고도 협의가 돼서 지원금 넣고 땅에 묻었는데 누군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간 그대로 들어서 화장장을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흐름은 장래가 더 이상 개인 가족 문제로 남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게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되고 장래는 복지 정책과 도시 계획,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결국 앞으로 장래는 사망 이후만이 아니라 생전부터 준비하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3분장 제도입니다. 2025년 1월 24일 3분장 제도가 합법화되었습니다. 화장한 유골을 분골하여 지정된 장소에 뿌리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해안선 5km 밖에 그다음에 자연장지 내 3분 전용 구역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신청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장래가 점점 더 개인화되고 자연과 조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요. 예전에는 어디에 모실 것인가가 전통적인 문제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장례는 공간의 문제를 넘어서 추모의 철학까지 포함하는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잠시 보겠는데요. 이 영상에서 단순히 장례가 간단해졌다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시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입관과 발인 등 기본 절차는 같지만 빈소를 차리지 않아서 조문객을 받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장례의 복잡한 절차와 비용 등이 무빈소 장례가 느는 이유로 꼽힙니다. 실제 할머니 장례를 검소하게 치렀는데도 1,200만 원 넘게 들었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무빈소 장례를 치르는 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전문가들은 장례 문화가 고인을 조용히 추모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이런 무빈소 장례가 더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심 근교의 공설 묘원입니다. 실내 봉안당이 유골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1,000기를 안치할 수 있는데 남은 공간은 3%도 안 됩니다. 납골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년 전에 이미 다 만장이 돼서 현재는 이제 반출하신 자리 한 300여 자리가 지금 남아 있어서 해마다 약 35만 명이 숨지는데 전국 공설 봉안시설의 여유 공간은 70만 기 정도입니다. 국내 화장률은 90% 수준이어서 조만간 포화가 예상되는 상황.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산분장입니다. 나무가 심어진 공원처럼 보이는 고즈넉한 산분장. 화장한 뼈가루를 자연에 뿌리기 때문에 별도의 봉안 시설이 없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올해 초 합법화됐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지하수 등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고 비석 등을 설치할 수 없어 고인을 기억하고 싶은 유족들의 거부감도 적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3분장의 모델이 없어요. 그 구역을 어떻게 꾸며야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성이 없는 거예요. 정부는 3분장 확대를 위해 공립 3분장 조성 비용 70%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신청한 지자체는 한 곳뿐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2년 전 문을 연 통영시 추모공원. 현대화된 외관에 공설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웃한 거제 시민 800여 명이 이곳을 이용했습니다. 거제에는 화장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영 시민이 10만 원에 쓸 수 있는 이 시설을 거제 시민은 80만 원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월 90건 정도의 화장장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본 화장장 전체 화장 건수의 60% 정도 거제 시민이 차지한다고. 오는 10월부터 거제 시민도 통영 화장장을 통영 시민과 같은 조건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거제시가 화장장을 만들지 않는 대신 30년 동안 통영 화장장을 함께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역민의 민원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고 지역사회의 연대를 강화하는 상생 발전의 모범적인 아마 사례가 되죠. 거제시는 통영 화장장 건립비 50% 등 99억 2천여만 원을 통영시에 내고 매년 운영비도 공동 부담합니다. 건립비 약 250억과 매년 5억 원의 운영비를 절감하고 거제 시민과 우리 통영 시민과 동일한 혜택으로 기피시설 건립 비용을 함께 부담해 자치단체는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은 혜택을 보게 된 통영과 거제의 상생협력. 경남 서부권의 진주와 사천이 광역소각장 사업에서 배타적 태도로 각자 도생을 모색하는 상황과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룹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강의 준비하기 직전에 다큐가 방송이 됐어요. 근데 실버산업학과와 노인복지, 요양복지학과 학생들이라면 한 번쯤은 봤으면 해서 잠깐 앞에 부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죽음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죽음은 다 슬프고 싫어요. 죽음.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오래 나이 들며 살아가는 사회. 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죽음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맞이할 죽음인데 준비 없이 당한 것보다 그 죽음도 내가 원하는 계획한 대로 한번 맞이하는 것도 좋다.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나의 목소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얼만큼 존중받을 수 있는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이 마주할 삶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우리 곁의 죽음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네, 이 다큐는 한 번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장례는 주모는 작가도 슬픔이 깊이는 더 깊어져야 합니다. 고인이 좋아했던 음악을 틀고 삶을 담은 영상을 함께 보고 남겨진 사람들이 충분히 추억을 나눈 시간, 이것이 장례여야 되지 않을까요? 장례는 처리가 아니라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떠나고 싶은지 미리 생각해 두는 것만으로도 가족에게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장례는 더 이상 죽음을 처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존중하고 남은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강의 장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